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철통보안을 자랑하고 있는 텍사스 교도소의 한 수감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이름도 유명한 바로 스티븐 러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탈옥의 전과가 있고요. IQ 163. 그는 소위 천재라고 불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형이 무려 140년형이에요. 그리고 그는 24시간 그 수감된 방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요. 하루 중에 23시간은 방에 갇혀 있고 오직 1시간만 하루에 자유시간으로 허락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한 방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방을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이 교도소의 교도원들에게 특별 감시를 받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그의 첫 번째 탈옥은 1992년이었습니다. 굉장히 잡다한 죄목으로 감옥에 온 지 4주째였어요. 그에게는 애인이 있었는데 지미라는 애인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감옥에 왔을 때 지미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두 사람이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옥에서 애인 지미가 에이즈에 걸려서 현재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스티븐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탈출을 결심합니다. 자, 그가 어떻게 탈출을 했냐고요? 일반인의 옷으로 갈아입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굉장히 일반인의 옷을 구하게 됐는데 그 일반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옆에는 어디선가 훔쳐온 무전기를 차고 유유히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어이! 오늘 면회 끝났어요. 들어갈게요. 들어가요. 하면서요. 사실 그 옆을 지나던 교도관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무도 그의 행동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여기 사법경찰이 와가지고 누구 신문하다 갔나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탈옥 후에 그는 2년 동안 남자친구 지미를 돌보다가 지미가 결국 에이즈로 사망하게 되고 그는 다시 잡혀오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탈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어떤 걸 생각해요? 땅을 파거나 아니면 폭동을 일으켜서 막 문이 착 열려가지고 차가 아니면 막 사람들이 다다다다다다다 막 나가는 걸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가 탈옥을 결심했을 때는요, 이번엔 교도소의 미술 시간을 노리게 돼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어떤 걸 훔쳐왔냐?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도소의 미술 시간에서 탈옥에 도움이 될 만한 무엇을 훔칠 수 있을까요? 커터칼? 감옥인데 커터칼을 제공해 주겠어요? 기껏해야 크레파스, 마커, 색연필, 종이 이 정도죠. 그는 미술 시간에 몰래 녹색 마카를 하나씩 훔쳐옵니다. 한 개가 아니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래서 어느덧 그의 방에는 녹색 마커가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느 날 그는 교도소 내에서 싸움을 일부러 일으킵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해요. 그리고 부상을 당하면 어디로 가죠? 의무실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의무실에서 몰래 의료 스텝의 아이디 카드를 훔쳐옵니다. 또한 그의 옷도 훔쳐와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요, 그는 방에서 자신이 훔쳐왔던 이 녹색 마커 있죠? 이 녹색 마커를 물에다가 풀어요. 다 여태까지 훔쳐왔던 마커를 다 물에다가 풀어가지고 훔쳐온 옷이 아니라 여벌의 제수복이었어요. 맞아요. 여벌의 제수복을 녹색으로 염색시켜요. 자, 녹색으로 염색시킨다는 건 뭐였냐면은 그 원래 의료진이 있죠. 의료진이 입고 있던 옷이 녹색 옷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옷을 염색을 시켜요. 자, 녹색 옷을 입고 아이디 카드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기는 의료진인 척 당당히 교도소를 빠져나갑니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니 교도관들 바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교도관들이 바보라고 하기 이전에 이 스티븐의 태도가 굉장히 당당했어요. 난 여기에 매일매일 출근하고 있는 의사고 당신과 나는 오늘 아침에도 인사했고 그래서 밝게 인사하면서 지나간 거죠. 그래서 그가 나가는 길 동안 그 어떤 누구도 의심조차 안 했다고 진술이 들어왔어요. 자, 하지만 교도소 문 밖까지 나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차도 없어, 돈도 없어. 도대체 이제 탈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근처에 보이는 집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녕하세요. 제가 길 잃은 의사인데 읍내까지 좀 태워다 주시겠어요? 누가 봐도 그는 오랫동안 의사 생활을 한 굉장히 좀 점잖해 보이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가 그 차를 얻어 타고 읍내로 나와서 탈옥에 완전히 성공을 했는데요.
그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세상에 나왔으면 뭐 하겠어요? 돈 벌어야겠죠. 그는 돈 벌 궁리를 하다가 한 대기업 의료회사의 모집 공고를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기로 결심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려면 이력서가 필요하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감옥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력서에 쓸 내용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자신이 대기업 사장이라면서 나는 지금 유능하고 학벌 좋은 경리를 뽑는다고 하면서 공고를 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엘리트들이, 이제 소위 엘리트들이 여기다가 막 이력서를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븐이 이제 자기한테 이력서를 보낸 사람들의 그걸 다 보고서는 여기서 주요 사항들, 기업이 좋아할 만한 사항들을 짜집기 해서 그걸 자신의 이력서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조작된 이력서를 가지고 북미 최대의 의료회사에 취직을 하고 그곳에서 회계를 담당하게 됩니다. 회계라는 건 회사의 돈을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하루아침에 그가 이렇게 유능한 직장인이 된 거예요. 회사 내에서의 생활은 어땠냐?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불렸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고 회사 역사 내 최고의 회계 담당자라고 불렸을 정도였대요. 하지만 그의 심성이 어디 갑니까? 그는 결국 이 회사에서 횡령을 하게 돼요. 80만 불 정도. 80만 불 정도면 얼마냐? 8억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10만 불이 1억이니까 8억 정도라고. 결국 그 돈을 횡령을 해서 도망가서 이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됐다고 해요. 나중에는 이제 혐의가 더해지는 거죠. 스티븐은 횡령한 혐의가 입증이 되고 경찰한테 붙잡혀서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감옥에 들어간 러셀. 자, 화려한 삶을 즐겼지만 지금 그가 다시 돌아온 곳은 감옥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러셀이 어느 날에서부턴가 막 살이 빠지기 시작해요. 얼굴 살이 점점 없고 몸에도 살이 없고 막 살이 점점 빠져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몸에 반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도 빠져, 몸에 반점 나, 옛날 남자친구 에이즈로 사망했어? 감옥의 병원에서는 그를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검사를 받아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스티븐에게 에이즈 말기라는 충격적인 진단 소식을 듣게 하죠. 이후 러셀은요, 급속도로 살이 더 빠졌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민간 요양시설로 옮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 또한 스티븐 러셀의 계획이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요? 그는 먼저 자기 건강치료 문서에서 필증을 훔쳐왔어요. 그리고 재소자한테 지급된 워드기가 있어요. 이걸로 위조 진단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에이즈 말기라고 자기가 쓴 거예요. 교도소를 그래서 속인 거예요. 난 지금 에이즈가 걸렸기 때문에 이 교도소에 있을 수 없다를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럼 살은 왜 빠졌냐? 설사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설사약을 먹고 계속 토해내고 밥을 먹고도 그걸 다시 토해내고 해가지고 살이 빠진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텐데 나중에는요, 얘가 에이즈를 통해서 그 의료기관에 가가지고 죽었다라는 판명이 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교도소에 전화해서 아이고 어떡하죠, 스티븐 죽었어요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사망 진단을 해준 의사는 누구였냐면 바로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도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스티븐 러셀이 사망했습니다 라고 말한 것도 자신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모든 걸 훌훌 털고 또다시 탈옥에 성공합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은 경찰도 또 교도관들도 열 엄청 받을 텐데요. 정말 탈옥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그를 찾기 위해 온 텍사스 구석구석을 다 뒤졌어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그가 있을 만한 곳, 웬만한 곳을 다 뒤졌어요. 자, 그런데 그는 실제로 어디 있었냐? 그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성애자였어요. 아까도 남자친구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감옥에 있었어요. 자신의 애인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애인을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애인이 지금 교도소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변호사로 자신의 신분을 다시 세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가 변호사가 돼요. 변호사가 되면 이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죠? 교도소에 마음대로 들락날락 거릴 수 있죠. 그래서 사실 텍사스 밖에 쪽에서는 이 스티븐을 찾으려고 난리가 났는데 그가 실제로 있던 곳은 교도소 아니었어요.
자유로운 변호사의 신분으로 자신의 애인을 만나려고요. 그가 탈옥을 하고 나서 교도소에 계속 매일매일 찾아올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자, 그는 마지막으로 큰 대출 사기를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의 그 위조 신분증이 막판에 걸리는 바람에 그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위기 앞에서도 굉장히 태어났다고 해요. 위조가 걸렸어요. 근데 갑자기 그가 하면서 심장마비인 척 연기를 한 거죠. 그는 결국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런데 워낙 스티븐의 그 명성을, 자자한 명성을 알고 있던 경찰들은 병원 앞에서 대기 중이었죠. 그리고 러셀은 그 경찰들을 보고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자, 그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밖에 있는 경찰의 핸드폰을 해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찰의 번호를 알아냈고요. 그 경찰한테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김순경? 나 있잖아. 경찰청 누구야? 그 지금 병실 안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 밖에 다 서 있는 거야? 왜 쓸데없는 짓 하고 그래? 그 사람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이야. 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고. 여기서 어디서 이렇게 인력 낭비야? 얼른 다 해산해! 하고 자기가 직접 가라고, 모든 걸 해산하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그는 다시 한번 도망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넘겼지만 러셀의 인생에서도 이 감옥과의 굉장히 끈끈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는 결국 몇 달 후에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되었을 당시에는요, 돈 세탁 다 끝냈고요, 신분 세탁 다 끝냈고요. 그가 하루 전날이었어요. 뭐 하루 전날이었냐? 성형수술 하루 전날이었대요. 그가 이제는 모든 걸 완벽하게 다른 신분으로 얼굴까지 바꿔서 살려고 했는 그 하루 전날 경찰한테 붙잡힌 거죠.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천재라고 얘기도 하고 칭송하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이 전혀 생각을 못하는 빈틈을 노려야 돼요. 아무리 철통 같아도 빈틈은 있기 나름이거든. 그러면서 했던 말이, 나 지금 23시간 갇혀있고 1시간 밖에 나가거든요. 근데 여기도 빈틈은 있어요.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 오히려 이 사람이 지금 머물고 있는 교도관들이 난리가 났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방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방에 머물지 않아요. 독방도 이런 독방이 없거든요. 근데 한 방에만 머물지 않고 계속 다른 방에 머물고, 그 머무르는 다른 방마다 다 군데 CCTV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워낙 탈옥의 전문가니까요. 탈옥의 전문가, 실제로 미국에서의 그의 이름은 아메리칸 con artist라고 불려요. American con artist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con이란 뜻이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사기 예술가란 뜻이죠. 자, 인터뷰에 따르면요, 그는 하루 중에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시간도 얼마 안 된다고 해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긴 한데요. 그는 2140년까지 감옥에 갇혀야 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이 남자가 이 좋은 머리로 뭐라 그럴까, 이 사기를 치지 않고 만약에 다른 무언가를 했다면, 만약에 나사의 과학자가 됐다면, 정치인이 됐다면, 또는 더 뭔가 머리를 많이 쓰는 엔지니어가 됐다면, 그러면 어쩌면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최고의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드네요.